요즘 운동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심하게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근육통이 심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같이 운동을 안 하다가 먼저 하면 좋은 운동들도 있을까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근육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육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육 부위에 생기는 통증으로 지금 이곳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주의해라. 이것도 모두 면역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를 대부분은 무시하거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지나치게 되면요,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것이죠. 근육통의 시작은 피로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젖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라든지 어깨처럼 비교적 큰 근육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단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육을 움직인다거나 눌렸을 때 통증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육통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초기 2, 3일 정도는요 냉찜질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스트레칭과 함께 온찜질 또는 온욕 등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야만 합니다. 적절한 당분과 식초도 젖산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근육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근육 운동을 포기하실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멈춤으로 인해서 근육이 손실되게 되면 근육량이 적어지게 되고요. 대체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통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흔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관절 질환들입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심지어 각종 혈관 질환도 근육량과 연관이 있고요. 당뇨를 비롯하여서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도 모두 다 근육량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근육들은 어떤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근감소증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다. 두 번째, 수박 한 통을 쇼핑카트에 담기가 어렵다. 세 번째, 횡단보도를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가기가 벅차다. 네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눈꺼풀이 처진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등이라든지 허리가 아픈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일곱 번째, 최근에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사례가 든다. 여덟 번째,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물렁해지는 느낌이 든다. 아홉 번째,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중립 주차된 차를 혼자 밀기가 어렵다. 10개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고 하시면요,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아무래도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관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바로 서 있을 수 있거나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허리라든지 목이 휘어져서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거동하는 데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더 약해지게 되고요. 더 많은 근감소가 일어나게 돼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 관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헬스장 같은 데 가셔서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도 하셔야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근력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일단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본인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은요, 크게 겉근육 운동과 속근육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겉근육은요,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육으로요, 헬스 같은 근력 운동을 해야 커지는 근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근육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속근육인데요. 속근육이라고 하면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몸 안쪽 깊은 곳에서 척추라든지 관절뼈를 붙들고 자세를 유지시키고 몸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내장을 보호하는 근육 등을 자극하는 운동으로요. 50세 이후부터는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속근육 운동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겉근육도 속근육도 둘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겉근육이 충분하지 않으면 속근육을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근육이 없다라고 한다면 필라테스 자세나 요가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운동을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벽 짚고 팔굽혀펴기 하기입니다. 팔 힘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팔의 겉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근육 운동은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10회 하시는 것을 하루에 3번으로 시작해서요, 6번 정도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한 달 정도 했다 하면요, 이번에는 기울기를 조금 더 낮춰서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싱크대 같은 데를 짚고 똑같이 10회를 하루에 3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체 운동인데요, 일명 스쿼트라고 하죠. 처음부터는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고정된 의자에 앉으셨다가 일어났다를 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하루에 3회에서 6회 정도 하시고요.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이제는 엉덩이가 의자에 닿지 않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쿼트 운동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들으시고요. 다리 무릎을 고정한 채로 발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발끝은 하늘을 향해야 하고요. 그 상태로 한 3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리를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근육 운동 중에서 속근육 운동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속근육 운동의 중요성은요, 척추, 관절, 뼈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세밀한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속근육이 튼튼해지면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풀어진 근육으로 인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근육이 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목과 어깨 부위가 항상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간적으로는 강한 힘을 낼 수는 있지만요,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눈을 감고 선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보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똑바로 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거나 아니면 팔자 걸음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신발 뒤축이 어떻게 달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발의 뒤축을 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일단 다리의 근력이 약해서입니다. 자그마한 돌뿌리라든지 턱 같은 데 자주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다음으로는 운동을 해도 자주 허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양쪽 어깨 높이라든지 골반 높이, 팔다리의 길이 등이 서로 비대칭인 경우가 많으시죠. 속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겉근육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근육통을 유발해서 관절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속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플랭크 자세를 유지했을 때 근육이 얼마나 떨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떨림이 시작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요, 속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눈 감고 한 발로 서 있기인데요, 이때 들어 올린 다리를 90도 직각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얼마나 평형을 잘 이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발을 든 지 얼마 만에 평형이 깨지는지를 보시면 속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운동할 때 겉근육과 속근육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면서 운동하실 때 겉근육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속근육 운동도 함께 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